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효과가 94.5%에 이르는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이 승인되면 올 연말까지 약 1,000만 명에 대한 투여분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5억에서 10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일라이릴리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장기 생산 계약을 맺고 치료제 생산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스 미스클라인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을 맡게 된 후 두 번째 코로나19 관련 계약입니다. 미국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 최근 포드까지 전기차용 배터리가 자체 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K배터리 3사는 기존 고객사들이 미래의 경쟁사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는 19일 0시를 기해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고 인천은 23일 0시부터 단계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요, 어제의 상승을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모습입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에서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 임상 효과가 95%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됐었죠. 지금 보시면 화이자 관련주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또 모더나와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별 이슈들도 많은 오늘 상황입니다.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이 시각 객장에는 어떤 상황들 벌어지고 있는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붕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오전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 전체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9거래일 연속 매수세 좀 이입시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등으로의 좀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은 매도세 좀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 일신바이오, 오스코텍 등의 좀 오전장 좀 특징적인 매수세가 잡히는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기아차 등으로의 매수세, 코스닥 시장에선 파라다이스, JYP 엔터테인먼트, 사이맥스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대하는 시장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일단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모더나 관련 백신 개발 소식 좀 오늘 시장에서 영향력을 좀 끼치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스레 이 모더나 관련주들로 꼽혀지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강세 등과 좀 더불어서 여행 소비 관련주들로 꼽혀지는 종목들의 좀 강세도 특히 오전 시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단 백신 효과에 따른 반등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 오전장 초반에만 좀 가장 강했었고 당연스레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가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기존 시총 상위 경기 민감주 위주의 매수세 등으로 이어지면서 좀 자금 흐름이 좀 순환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현대백화점, 하나투어 등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이는 화장품, 유통,
이동, 레저, 여행 등 그간 코로나로 인한 실적이 타격을 입었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레 이런 백신 개발 기대감에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좀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얼마 전 이 파이자 관련 백신 개발 호재 보도된 이후에 좀 시장 분위기 바뀐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모더나 백신 개발 관련 소식은 시장의 변화, 뭐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언택트에서 텍트 관련주들의 이동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은 뭐 그간 못 올랐던 종목들의 반등하는 움직임이 지속될 여지를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들 여행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최소한 연말까지는 유효하게 좀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스레 이들 관련주에 옥석 가리기 필요하겠지만 우선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으실 것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기업이겠느냐라는 기준점으로 삼아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행 소비주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겠다, 목요일부터 격상이 된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내일장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을 짜봐야 될까요? 일단 이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경계는 해야겠지만 우선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중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업황이 돌 수가 있겠느냐라는 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한 점에서 뭐 최근 강세를 보여줬던 IT 업종, 그 중에서도 이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한 관심 좀 계속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강세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일부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일부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등과 더불어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업황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그리고 반면에 공급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이런 상황이 내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좀 한정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업황은 이런 생산업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시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점에서 이 반도체 업황의 이런 턴어라운드, 그렇다면 삼성전자라든가 SK 등의 하이닉스의 이런 주가 등과 더불어서 이런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향 장비 업체들의 주가 상승 확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관련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 좀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 내에서는 뭐 유진테크, 원익 IPS, PSK, LOT 베큐, 테스나 등에 좀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격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이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석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지금 이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업종은 파미셀, 아이큐어, 영화금속입니다. 먼저 파미셀입니다. 이 모더나 관련주로 불리는데요. 현재 12% 상승해 2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모더나가 자사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94% 이상의 효능을 보였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파미셀은 유전 물질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뉴클레오시드 생산 업체인데요. 이 뉴클레오시드는 바이러스 진단 키트와 유전자 진단 시약, 유전자 치료제 신약의 주 원료로 사용이 돼서 바이오 제약 관련주로 편입돼 있습니다. 모더나가 지난달 WHO와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히자 파미셀 주가가 상승한 적도 있는데요. 이 파미셀은 이 뉴클레오시드의 매출을 배경으로 올 3분기 영업이익 12억 원, 매출 79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파미셀 살펴봤고요. 다음은 아이큐어입니다. 네, 아이큐어 현재 6.93% 상승한 5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큐어는 미국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해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한 매체가 이 미국 제약사가 모더나라고 밝히면서 아이큐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키오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사의 글도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주가 조작 기자들 처벌을 위한 법안 발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종목 선정과 매수 매도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키오는 신재형 의약품과 화장품을 개발 생산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입니다. 알키오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영화금속입니다. 네, 영화금속 현재 21.47% 상승한 2,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건립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권 소식에 관련주 상승세인데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설계획 처리와 관련된 검증 결과를 오늘 2시에 발표를 하는데요. 대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어줄 거라는 소식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화금속은 자동차와 중장비, 배관, 산업기계 부품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이용석 캐스터가 이 시각 종목 핫3 알려주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6% 그리고 코스피가 2,800선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는 제일 높게 평가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또 내년까지 주도할 만한 섹터 그리고 그 전망들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2021년 한국 대만 경제 보고서에서 내년 12월 기준 코스피 2,800포인트를 내다보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죠. GDP 성장률 3.6%를 제시하였고요. 이러한 성장의 주 요인으로 좀 보고서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대외 수요 회복과 중국과의 교역 회복을 조금 제 눈에는 더 확연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내년을 주도할 섹터 첫 번째로 한 2주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버 투자 재개에 따른 공급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기업들의 재고 물량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연 소비 회복과 확대로 인해서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제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내년 동안 자연스럽게 좀 증가할 부분에 대한 요인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반도체 부분 중에서도 소부장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죠. 그런데 저는 이 순서를 장비, 소재, 후공정, 부품 이렇게 좀 중요도를 재정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비 부분에서는 원익 IPS나 테크윙, 소재에서는 ISC나 마이크로 컨텍솔, 후공정 쪽에서는 SF 반도체, LB세미콘, 테스나,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어제 오늘 조금 급등 이후에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인 SK 하이닉스 좀 들고 싶은데요. 데이터 센터 정보 처리 속도와 규모에 발맞춘 SSD 활용성 증가에 대한 부분들, 한동안 저평가 구간에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외인들의 강한 수급에 의해서 큰 상승을 이루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던 장비, 소재, 후공정, 부품 섹터에서도 이미 상승해 있는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세 하단으로 되돌림이 나올 때까지 조금 연말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맞는 대응이 아닐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좀 주목해 보아야 할 섹터로서 친환경, 전기차, 2차 전지 이렇게 조금 네이밍을 해보겠습니다. 해상풍력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면 글로벌 신규 해상풍력 시장이 25년도까지 연평균 23%의 성장세를 보여줄 전망입니다. 2013년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24%였습니다. 29년 누적 설치 용량이 29.1기가와트인데요. 수심이 깊은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부유식 풍력 발전의 기회, 부유식 풍력 발전의 장이 이제 열린 그런 모습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대만,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에 관련된 산업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설 확충이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상풍력 발전하면 이제 함께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풍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된 에너지를 어떻게 육지까지 갖고 올까라는 포인트입니다.
해저 케이블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LS전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건설 비용 중에 33%를 이 해저 케이블에서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전선의 주가도 내년도에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급한 대응보다는 추세 하단까지 다시 한번 매수 자리를 줄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기차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뉴딜에 대한 부분,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은 더욱더 강화되고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전 세계가 나서서 기후변화와 탄소 절감, 친환경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기차 시장은 지금까지 보조금이라는 부분들이 견인해 왔다면 앞으로는 가격과 성능, 가성비가 조금 이 시장을 견인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도 누적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11%를 기록했는데요. 19년도 9% 성장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죠. 각 기업별로 현지 공장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공장의 가동률은 어떤지,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브랜드별로 전용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는지, 미국이나 중국 한 국가로만의 수출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모두의 수출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구분 지어지는 각 항목별로 동그라미가 쳐질 수 있는 그러한 2차 전지 기업들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 내실 있는 투자가 되시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GM, 볼트 차량으로부터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완벽한 원인 규명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 완성차, 현대기아차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변수가 한 가지 정도는 남아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이 또한 연말까지 천천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반도체,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 화웨이 제재 이후에 오늘도 기사가 난 게 이 중국에서 결국에는 못 견디고 중저가 안어를 스마트폰을 매각하겠다라는 기사까지 났거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나타날 전개들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분입니다. 중국 무선기기 소비 증가율이 회복세로 이제 전환했다라는 부분들이 수치상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9월 전년 대비 마이너스 4.6% 증가율에서 10월 수치상 전년 대비 플러스 8.1%로 무선기기 관련된 소비 증가율이 발표됐습니다. 신형 아이폰 12의 출하량이 이번 11월부터 집계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중국에서도 추가적인 개선세가 보여질 전망인데요. 더불어 무선기기 소비가 무선기기 출하량보다 높게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도 재고 관리 관점에서도 관련 섹터들의 반등이 빠르면 금번 4분기 매출과 실적에 반영되지 싶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20년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13억 3천여 대였습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 수준이었는데요. 21년도에는 15억 1천여 대로 전년 대비 플러스 14%가 된다라는 시장 규모 전망치가 있습니다. 성장률로 본다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20년 2분기 마이너스 23% 성장률이었고요. 이렇게 2분기, 3분기에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20년도 4분기에는 마이너스 1%, 21년도 1분기부터는 플러스 18%, 21년도 2분기에는 플러스 31%의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것 보면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가 다시 회복하면서 가파른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스마트폰 수요가 다른 IT 기기들에 비해서 줄어들 때는 확실하게 줄어들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는 가파르게 다시 복귀하는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작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에서 화웨이 제재로 인한 시장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또 들어오고
중국 외, 화해 이외의 중국 기업들에게도 반사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화해의 스마트폰 생산량을 좀 본다면 19년도 2.4억 대에서 20년도에 1.7억 대, 21년도에 3천만 대로 점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기술 없이 홀로 서기를 시도해야 하는 화해의 상황 속에서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막대한 타격을 입은 거죠. 결국 우리나라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삼성전자죠.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도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휴대폰 제조 및 부품 공급 1차 협력사들의 빠른 수혜가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이제 네. 화이자에 이어서 또 모더나까지 백신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또 모더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네. 증시도 좋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장은 오늘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서 그런지 그다지 어제만큼 그런 폭등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네. 먼저 미국 증시 진단부터 좀 해볼까요? 예, 그럴까요? 지난주 월요일 날 화이자 소식이 나왔고 어제 미국도 새로운 일주일 만에 또 월요일 날 주초 장 열리기 전에 모더나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94.5%? 그 과학적 근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네. 뭐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요. 이제 화이자 때보다는 조금 더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화이자 때보다는 오히려 좀 더 폭넓게 올랐다 뭐 이런 평가는 나옵니다만 조금 뉴욕 증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보시면은 특히 이제 장기 차트를 보시다 보면은 야 여기도 지금 승부처에 이르렀다 싶으실 텐데 일단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우선 눈여겨볼 만한 거는 여기입니다. 이 선을 갖다가 일단 올라섰어요. 우상향하는 선. 엄청 가파른데요? 자, 이때 이제 이 선이 깨졌잖아요. 네. 이 선이 깨졌을 때는 선거 전만 하더라도 그때 무슨 오히려 블루웨이브 가설이 막 나돌면서 그랬을 때 오히려 미국 증시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다가 선거 이후부터 팡팡팡 튀더니 이 깨진 지지선은 이제 또 저항선 역할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훌쩍 열었던 게 그때 그겁니다. 이게 지금 조금 확대하자면은 이날 화이자 소식이었죠. 아, 네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화수 목금 그냥 고만고만 해가지고 월요일 고점을 못 올라섰는데 이걸 기어이 어제 결국 새롭게 이제 하면서 29,964 이제 그야말로 3만 포인트가 이제 목전에 있네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에다가 3만 가까이 왔다 이렇게까지 자축하는 그런 양상이었고 보면은 나스닥은 아직까지 지난 10월 9일 날 찍었던 이 고점을 경신은 못했습니다. 나스닥 조금 확대해 보면 이 모습이죠. 지난주 화이자 소식에 훌쩍 뛰었다가 그냥 이런 정도예요. 그 다음날 쿵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 자, 화이자 희한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까지 점점 이제 예. 빠지고 있는 거네요, 이게. 완전 그 소식에 갭업해서 훅 뛰어 올라주니까 막 털었고 이날 또 이렇게 CEO도 한 56억 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6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560만 불. 560만 불이니까 한 60억 원 정도 되는 그걸 갖다가 자사주를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흘러내려서 오히려 백신 개발 발표 이전 레벨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참 묘하죠. 네. 모더나 한번 보실까요? 모더나는 지금 이 아래쪽에 큰 그림이 이게 2019년 그때 상장 이후 오래된 회사는 아니에요.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 이렇게 왔죠. 자, 요게 지금 30분 몇 분짜리 차트야? 1시간짜리 차트인가? 자, 이게 지금 1시간짜리로 봐야겠네요. 왜냐? 어제 흐름이 요거니까. 결국
이때 화이자 소식 나왔을 때 지금 이 커서가 가리키는 이 부분 모더나도 같이 띄었고 그러고 나서 꾸준히 올라오다가 어제 발표에 이렇게는 왔습니다. 자, 여기 왔는데 이제 100불을 갖다가 앞두고 있죠. 이런 상황. 자,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걸 이제 기술적인 접근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렇게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우선 눈에 떠있는 거는 이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입니다. 이른바 이격도라고 얘기하죠. 네네. 너무 벌어져 있죠. 너무 벌어져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지금 과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피보나치를 갖다 이렇게 제가 껐습니다. 뭘 껐는가 하면은 이때 이게 금융위기 당시에 급락이에요. 네. 2008년, 2009년 그때 급락 이후에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 조정 레벨을 갖다가 어지간한 HDS에 다 있으시죠. 그러면은 이 낙폭의 절반 61.8%, 61.8%에 한번 막히는 모습 보이죠? 그러고 나서 올라오는데 올라오고 나면 말이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낙폭에 대해서 1.618배, 2.618배 뭐 이런 것들이 또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618배 이 저항에 왔을 때는 더 못 가고 무슨 뭐 더블 딥 그러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이걸 갖다가 이 저항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이 커서가 가리키는 이 구간은 트럼프 재임 기간의 미국 증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우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네. 자, 그리고 나서 이 2.618배 저항에 와갖고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걸 갖다가 결국 열어버렸던 것이요. 이걸 열 수 있었던 거에는 제일 컸던 거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각을 세우는 듯이 보였던 연준이 결국 해바뀌면서 물러서면서 어떻게 그거 금리 제로 금리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러다 코로나를 맞은 거예요. 그러가 맞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확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 2.618배라는 저항도 올라섰으니까 또 일견 앞으로 더 좋은 일만 남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저는 이 고점은 고점대로 올라가고 저점은 저점대로 낮아지고 있는 이 패턴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네요. 그죠? 네. 네, 이게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는 아주 안 좋은 그림으로 확산형, 메가폰, 탑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접근해 보자면 금융위기 당시 낙폭의 1.618배는 그거 하고 얘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에 다우가 1.618배에서 버둥거렸는데 얘는 벌써 2.618배까지 도달해가지고 워낙에 나스닥 쪽에 뭡니까 2000년대 접어들어서 그 플랫폼 기업들, IT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많다 보니까 다우보다 아웃퍼폼 한 거죠. 여기서 이 저항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빌미로 해서 열었고 이 기간이 지난 4년 트럼프 대통령 동안에 나스닥이 올라온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피보나치 개념이 피보나치 수열 자체가 그렇잖아요. 11, 23, 58, 13, 21 이런 식으로 숫자 두 개씩 계속 더해가는 수열인데 여기서 1.618 더하기 2.618 하면 4.236. 4.236에다가 2.618 하면 또 6. 뭐 이렇게 나와요. 네네. 그런 식인데 그래서 423.6% 이 구간에서도 돌파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쿵 했다가 웬걸 그냥 쑥 올라왔는데 아까 다우는 이렇게 해서 뭐 좋은 일만 있을까요 했는데 이 그동안 잘 달려왔던 나스닥도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은 이 보세요. 50개월 이평선, 5개월 이평선, 20개월 이평선, 60개월 이 벌어진 간격.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은 붙어 다녀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딱 12,200 근처에서 지금 또 하나의 기술적 저항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미국은 뭐라고 할까요? 열심히 달려왔고 잘 달려왔는데 여기서 더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이제 백신 이외에 이제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결과 나오는 거 봐가면서 또 하나 지금 금리는 어떨까 하는가. 한눈에 크리티컬하다는 게 보이시죠? 네네. 위클리 차트로 보니까 이 선을 뚫고 결국 1%대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러한 상황. 거기다가 우리가 뭐 주식시장이 워낙 잘 가니까 세상 참 편안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 기사 두 개만 보시죠. 이거는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만 영구적 실업자가
아주 늘고 있다는 그 얘기죠. 고용시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오늘 나온 뉴스인데 월스트저널에서 하는 얘기가 미국의 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지금 실업수당이 곧 시효가 만료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몇 주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던 거 이것도 연말이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주택담보대출금이나 자동차 할부금 등등 해서 자 이런 부분이 이 미국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조금은 뭐랄까요? 여기서부터 더 쭉쭉 뻗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막히느냐가 우선 기술적으로만 접근했을 때 조금 뉴욕 증시에서는 그런 승부처에 이르렀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뭔가 시장이 계속 네.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려는 것 같고 안 좋은 맞아요. 쪽은 좀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네. 예. 지난주에 또 나오셔서 말씀을 네. 해주시기를 아직은 바이든 당선인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당선이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미국 대선 상황 지금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국내 언론도 이렇게 뉴스 보도 이런 걸 보다 보면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어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단은 조금 걸러 들으세요. CNN 보도에 따르면 하면은 네. 예. 좀 걸러 들으시고 네.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의 흐름인데 지금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팔로우 하시다 보면은 전혀 지금 불복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부 대문자로 쓰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전부 대문자로 쓰는 거는 지난 11월 10일 날 자, 이렇게 자, we are making big progress. 우리 큰 진전을 이루고 있고 이제 곧 결과들이 다음 주면은 막 쏟아져 나올 거야. 이러면서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늘 쓰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진짜 지난주에 이제 주가 바뀌면서 제일 관심을 끌었던 트윗이 이거죠. 도미니언이라는 용어가 이제 탁 나오는 거예요. 이른바 전자개표 시스템이죠. 투표 개표 시스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목하실 거는 이겁니다. 270만 표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트럼프 표가. 그리고 지금 22만 1000개가 펜실베니아에서 어떻게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지금 약 20만 개도 아니고 22만 1000개 이런 식으로 천 단위까지 얘기합니다. 94만 1000개는 트럼프 표가 아예 딜리트되고 날아가고 22만 1000개는 트럼프 표가 바이든으로 가고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리 국내 언론에서조차까지 목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목리일까? 아니면은 이게 그저 단순히 퇴임 후에 본인도 뭐 이렇게 여기에 지금 대선판, 정치판을 얘기하면서 이쪽은 선, 이쪽은 악 이런 이분법적인 분류는 정말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늘 보면 정치판에서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은 이놈도 악, 저놈도 악인데 그중에서 차악을 골라내는 게 선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인들 구린 데가 왜 얼마나 없겠습니까만 지금 미국은 어느덧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느냐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냐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것이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트럼프가 구린 데도 많고 걱정되는 데도 많아서 자기도 퇴임 후에 안전 보장받으려고 지금 민주당 측하고 딜하려고 지금 이렇게 땡기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특히 이런 식의 도미니언 투표 개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갖다 직접 이제 검명하면서 숫자까지 천 단위로 제시하는 거는 뭔가를 잡고 얘기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허위 내지는 뻥이었다면 이 뒷감당이 안 될 거예요.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팍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나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한 2명의 정도 앵커는 아직도 트럼프 지지예요. 션 해너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거한데 지금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보팅 소프트웨어 이런 걸 갖다 문제시하고 있고 트럼프 측 변호사들을 계속해서 인터뷰하고 합니다. 그런데 CNN 보도에 따르면 전혀 그 사람들 얘기는 들을 수가 없어요.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 자, 이거 지난 주말 토요일 날 미국 현지 시간 토요일 날 워싱턴 DC에 모였던 이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이겁니다. 페이크 뉴스 미디어들은 전혀 이 사진은 보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부
뒷골목에 그냥 사람들 설렁설렁 몇 안 되는 그쪽에서 기자 서서 인터뷰하는 정도만 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뭐 몇 명 안 모였네, 썰렁하네 이런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미국은 제법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 국내 뉴스, 신문 갖고는 안 됩니다. SNS에 의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SNS를 접할 때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되 두루두루 이쪽 저쪽 좀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정보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들어볼게요. 유럽 좋아요. 네. 유럽 보시면 지금 유로스탁스 600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제 인베스팅닷컴에서 가져온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장기 추이니까 이 시작을 2006년 1월부터 해서 한 14년 정도의 흐름이에요. 이때는 뭐겠어요? 금융위기 때겠죠? 쿵 무너졌어요. 유럽 내에 유로존 내에 600개 정도의 대형 주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왔다가 2015, 2016 그때 우리도 2016년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 나실 거고 2018년 2월부터 사실상 시장들은 힘들었어요. 전 세계 시장이. 2018년 2월부터 굉장히 힘들었던 그것을 통화정책, 양적 완화, 뭐 TLTRO, 유럽 같으면 이런 것들로 돈으로 전부 떼어서 오다가 코로나 뚜지를 맞았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자, 그러니 아직도 14년, 15년 전에 그 금융위기 당시의 레벨을 회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코로나 충격에서부터는 급격히 회복되고 있고 백신 소식은 유럽 증시에 오히려 더 우호적으로 작용해요. 거기다가 라가르드 총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백신에 대한 너무 낙관론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지만 어쨌거나 12월에 가서 또 대단히 한번 완화 정책으로 돈 풀 것 같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심상찮아요. 왜 못 가지? 중국이 제일 못 가요. 그렇다고 심하게 빠지지는 않아요. 요즘 나스닥도 우리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기술주 중심이 조금 부진하죠. 부진한데 네. 오늘은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왜 버둥버둥거리나? 뭐 이빨 빠졌네, 뭐 발톱도 빠졌네, 호랑이가. 그렇다고 하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계 한 30개 정도의 뭐 어지간한 그 중국의 그 한 30개 그 기업 들었으면 쓰러질 만한 그런 기업들한테 행정명령 내려서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개인이든 기업이든 투자 못하게 했잖아요. 네. 자, 이런 게 있는가? 아니면 미국 대선 관련해서 지금 정식으로 바이든한테 축전 못 보낸 푸틴, 시진핑 그리고 저쪽이 김모 씨 그렇게 있는데 뭐 때문에 중국이 못 가지? 알리바바는 광군제 때 또 이렇게 한번 대박을 쳤습니다만 그날 중국 당국에서 인터넷에 이어서 핀텍 뭐 할 것 없이 규제를 갖다가 강화하는데 그 소식인지 몰라도 그날 하루 우리 돈으로 시가총액 70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광군제 날. 쿵 빠지고 나서 현재 어떻게? 이 차트도 상장 이후 흐름이에요. 홍콩 항생시장에 지난 2019년 그때 11월 달에 상장한 이후로 해봐야 참 채 1년도 안 됐네요. 알리바바 상장된 지가. 그러고 나서 잘 오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이 최근 들어서 제일 좋죠. 일본은 지금 뭡니까? 최근 요 흐름 한 2016년, 2018년 요 무렵에서는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일본 좋다 생각했는데 큰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때 90년대 한번 쿵 무너지면서 이때부터 잃어버린 20년지 30년지 몇 년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 선을 한번 끄은 거는 전고점을 열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쪽으로 한번 당겨볼까요? 뭐 90한 1년쯤 되네요. 이때 만약 시장 전체로 사는 무슨 뭐 ETF 투자 개념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본전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3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겠는데요. 예. 저거는 그냥 버티는 정도가 아니고 앞에 존이 붙어야 되는 버티기죠.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되는데 얼마나 버티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가끔씩은 잡주 내지는 뭐 이상한 기업의 주식들은 이 버티기도 안 통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 그러나 어지간하면 버티면 되는 겁니다. 왜? 세월이 하면 다 오르게 돼 있으니까요. 값이.
코스피는 그냥 우리 시장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어제 차트입니다. 어제 차트니까 뭐 별반 차이는 없어요. 위클리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 패턴을 열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2607 사상 최고치이자 전고점 도달 가능하다고 충분히 볼만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다음 우리가 관건은 뭐냐 하면 여기서 조금 전고점에 도달하거나 2600도 올라서고 이러면서 또 갑자기 2800 갈 거예요. 조만간에 3000 갈 거예요 하는 그런 소리가 막 나올 때 아마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완성되고 있을 겁니다. 그 무렵에 가서 어떤 그 판단이 어려워지죠. 여기서 직전 고점 근처에서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더블탑에 머무느냐가 앞서 살펴봤던 뉴욕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 이거 백신 갖고 백신만 믿어도 되느냐, 백신은 과연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등등이 묶여 있는 거죠. 코스닥은 이 네크라인은 헤드앤숄더의 네크라인을 깨고 왔다고 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올라는 섰는데 그 다음에 팔로스루가 약해요. 이런 정도의 흐름입니다. 우리 국내 시장. 외국인들이 뭐 사고는 있다고 하는데 조금 그런 것도 있나 봐요. 뭐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들 중에 포트 비중에 주식은 몇 프로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걸 넘으면은 또 비중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확 올라오니까 그 소위 말하는 자체적인 그 포트 비중을 넘으니 주식을 좀 던져야 되는 그런 면도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요런저런 뭐 어떤 리스크 관리 측면이나 나름대로 운용 측면에서 그런 어떤 규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 발목 잡는 느낌도 들고 그렇게 하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코스피가 흐름상 기술적으로는 2600 가도 무난한 어제처럼 올랐으면 이틀이면 가는 2600이에요. 그게 오늘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조금 이렇게 추이를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 그냥 가나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온통 실업자 걱정에 저기도 참 걱정 많은 데인데 우리는 걱정 없습니까? 아유, 많죠. 온천지 1층에 저 목 좋은 저기에 왜 저렇게 비어있지 싶은 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 몇몇 대기업들과 주요 기업들의 뭐 조선업초의 수주 소식 이런 것들은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우리 경기 와중에 지금 주식 돈의 힘으로 많이 왔다는 거 그걸 인정한다면은 기대를 너무 높게 잡아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 네. 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진짜 1,100원대 준비를 해야 되나요? 1,000원대까지도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당국 개입의 경계감이 상당하죠. 그동안에 무슨 뭐 기재부 차관, 홍남기 부총리까지도 몇 번 얘기했고 어제는 이제 외화자금과장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 현재는 이제 당국의 개입이 추가 급락은 막고 있고 일단 1,100원을 갖다가 한번 최대한 버텨보자 하는 느낌 같아요. 1,100원이 깨지려면 이제 다른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스토리는 이거. 달러 인덱스 먼저 보셨을 때 이 크게 한번 가져왔습니다. 2002년부터의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좀 간당간당해요. 저점끼리 연결한 2011년 이후에 저점끼리 연결한 선은 물고 내려왔는데 이 잘못하면 구름대도 벗어나나? 레벨로는 92, 91은 우리가 많이 봤는데 90 밑으로까지도 내려가나? 그러면 우리 방법 없습니다. 1,100원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걸 지금 조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달러도 우리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선 진짜 깨도 되는 거야? 하는 고민에 빠질 만한 시점이죠. 네. 또 하나의 고민. 이 선 깨지면은 지난 3월 달 코로나 갖고 난리칠 때 세상 만원을 치었을 때 그때 너나 없이 달러 산다고 난리치면서 1296원까지 가던 그 시절에 그랬었죠. 요거는 이 선도 잠시 뚫고 올라갔는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 기술적 속임수였네. 이번에 이 선 좀 깨고 나서 1190원, 뭐 1185원 이런 레벨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이때처럼 잠시 그러다 많은 상황이면 어떡하지? 이 두 개의 고민이 있습니다. 저 선이 깨질까? 깨진다는 것은 진정 의미 있는 깨짐일까? 진짜 세 자릿수 가기 위한 시발점일까? 이 부분을 갖다가 고민하면서 쫓아가야 되는데 다들 지금은 여기서 바로 승부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앞선 요인들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미 대선이 아직 몇 주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이 승부도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켜봐야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 심도 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재밌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 고민 덜어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도너 리포트, 오늘도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어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 잘 가서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운영 원칙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의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이고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고요.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편입될 종목은 그중에서 방송 후에 3시에 노란톡에서 공개를 해주십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주현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 누적 수익률 살펴보시죠. 네, 유비케어부터 한국알콜, 동아화성까지 모두 다 10% 안팎의 수익률 보여줬고요. 오늘 이제 총 누적 수익률도 174%인 걸 보니까 많이들 올라가줬던 것 같습니다. 11%, 8%, 17% 뭐 많이들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고요. 다 12%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스맥 진양산업 서현탄메탈 수익률 보여줬고요. IEA 우리기술투자가 좋은 수익률 기록을 했었죠. 현재포트도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포트는 지금 총 5종목 들어가 있고요. 오늘 영화금속이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22.7%나 수익률을 냈네요. 네, 이렇게 포트에 담긴 종목들까지 살펴보셨는데요. 그중에서 단연 눈이 띄는 게 영화금속입니다. 어제 소개를 해주셨죠. 다른 종목들도 AS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영화금속 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준비를 했었고 3시 부근에서 도너 리포트 편입 종목이라고 노란톡에서 이제 공개를 했었습니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생각보다 좀 종가까지 계속 오름세가 이어지는 바람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종가에 매수가 잘 되셔가지고 오늘 수익을 좀 다들 크게 내신 것 같고 목표가 3,000원까지 올라가고 나서 이제 빠져가지고 대부분 정리가 잘 되신 것 같아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김해 신공항이 이제 백지화되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그게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아직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금속은 포트폴리오에서 잘 빠져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나머지 한 4종목 정도 남았는데 한농한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농한성은 보면 이중바닥 고가권에서 지금 7,500원대 지지를 받아주던 가격인데요. 이 가격대를 지금 현재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스권의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에 20선 위로 주가가 안착을 해준다 하면 제 생각에 정고점인 한 8,500원 돌파하는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봤을 때 배터리 시장 안에서도 후발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성장성도 크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쨌든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기 때문에 손절가 그리고 익절가 이런 부분들 딱 잡아서 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써니전자입니다. 오늘도 조정이 나오는데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대권 주자들 별로 해서 조금씩 움직임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오늘 굉장히 좀 크게 오르고 있죠. 안철수 의원 관련주들도 조만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선 테마 대권 관련주들은 조정이 나올 시 분할 매수 관점, 이거 이제 여러분들 아마 시청자분들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부분까지 조정이 충분히 나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릴 때마다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써니전자도 추후에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거니까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마 알루미늄인데요. 김부경 관련주죠. 역시나 오늘 조정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안철수 관련주와 김부경 관련주 둘 다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대권 주자로서 그런 대선 테마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 한다면 크게 손실 안 나고요. 대부분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많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부경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그리고 다른 대선 테마들 모두 크게 오르지 않은 것들 조정 나올 때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신다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드림 시큐리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아직 이탈을 하지 않는 모습이죠. 시장이 한 이틀 정도는 제 생각에 오늘하고 내일 못해도 이렇게는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추세대 저항이 이제 위치를 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음봉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내일 시가부터 상승해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상승각을 굉장히 살려놓지 않는다면 조정이 단기적으로 한번 나와주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이 나온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내일 하루 정도는 뭐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63,000원대 저항 자리를 갭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포트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나오는 거는 매수 관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드림 시큐리티는 여기서 저점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보유해 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에 담긴 종목들에 대한 진단 다시 해주셨고요. 저희 노란톡 서울경제TV 이주현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포트에 담긴 종목이나 그 외 궁금증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